안녕하세요. 오자랑 놀자 김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2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12강에서는 그 27강장에 나오는 선행무철적, 잘 가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데서 썸네일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12강에서는 그 선행무철적에 있는 경문 27장, 28장, 29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자랑할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아마 88 올림픽 이후로 좀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정말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게 여행을 해봐도 화장실 인심이 고약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 여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해 놓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돈을 내야 되고, 동전 같은 게 잔돈이 없으면 참 그게 진짜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실이 깨끗한 이유가, 그때 88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그런데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취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구절 있는 거 보셨나요? 사실 정말 그거 참 멋있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문화연대에 운동을 하던 분이 우리 아파트의 바로 밑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사람도 그 활동에도 참여하고 했는데요. 오늘 선행무철적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가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 귀절인데, 우선 경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제목은 사람과 만물의 선용, 사람과 만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우선 경문을 읽어볼게요. 선행무철적, 선언무하적, 선수불용주책, 선패무관견이 불가게, 선결무승략이 불가해, 시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상선고물 고무기물, 시위선명, 고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불기기사 불의기자, 수지대미 시위요묘. 선행무철적, 이게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할 선자예요. 우리가 악할 때 선자가 아니고 여긴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하다. 선행, 잘 가면 무철적, 철자는 수레바퀴 철자예요. 수레바퀴가 가는 적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요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경문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무하적, 잘한 말은 무하적, 이 허물, 하적, 티끌하, 티끌적자입니다. 허물을 남기는 법이 없다. 좋은 말은 깨끗해요. 깔끔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선수불용주책, 잘 헤아리는 사람은 불용주책, 주책은 주판과 수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책은 다 수판.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지만, 계산기로 하지만, 옛날엔 우리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면 수판, 주판 연습을, 구구단 같은 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위에는 5개, 밑에는 5개 있어서 위 아래 하면서 이렇게 더하기 뺄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책은 주판을 말합니다. 주판. 요새는 그 주판 보기도 힘들죠. 아마 박물관 같은 데는 가야지 주판을 볼 겁니다.
잘 헤아리는 사람은 주판을 쓰지 않아요. 아주 잘 헤아리는 사람 머릿속으로 착착 이렇게 해석하지, 아주 명석한 사람 하지, 이게 손으로 뭐 땡기고 빼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암산으로 탁 해버려요. 선패무간견이 불가해. 잘 잠그는 사람은 무간건이 불가해. 관건은 시건이 있죠. 자물쇠, 열쇠. 자물쇠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가하게 열 수가 없게 만든다. 잘 잠그는 사람. 여러분들 그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금고를 마련하죠. 금고를, 아주 이렇게 비싼 금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5만 원 따발을 막 쌓아놓으면 이게 이렇게 금고를 쌓아놓으면 이게 훔쳐갈 수 없다,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큰 도둑은 들어오면요 금고 째로 갖고 가요. 그죠? 이게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내처럼 집에 돈이 없으면 잊어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져갈 게 없잖아요. 항상 문을 개방해놔도 뭐 좀 편안한 거예요. 응? 잘 잠그는 것.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될 때까지 우리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반지를 끼죠.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끼고 그 금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왠지 심장이 다 헤어지더라고요. 금가락질을 끼고 다이아몬드를 낀다고 해서 이혼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아니,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그 헤어지지 않는 비결이지. 아니, 비싼 다이아몬드 가락지를 끼워지고 변치 말자고 약속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잠그는 것이 무슨 그 자물쇠 열쇠를 가지고 다 잠궈 놓는다고 해서 남들이 그것을 풀지 못하고 훔쳐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결무승약이 불가해. 잘 매듭을 짓는 사람은 무승약, 여기 새끼끈 승자에 새끼끈으로 묶지 않고도 불가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맺는 것, 잘 이렇게 매듭 짓는 사람은 새끼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꽁꽁 묶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 매듭 장인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끈할 때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짜매고 신발 같은 거 해가지고 풀 때도 애먹잖아요. 한번 묶어놓으면 풀기 어려운데 장인들은 이렇게 참 묶었는데 하나를 쑥 당기면 저절로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꽁꽁 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약속, 말 이런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 있고 진리이고 정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뭐 반드시 약속어음을 쓰고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지킨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경문요, 시로 성인 상선구인 고목인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상선구인, 늘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잘하기 때문에 요 선자도 잘할 선자요. 고로무긴, 그래서 버려둔 사람이 없고 상선구물, 고무기물, 또 늘 어떤 물건의 쓰임새를 잘 구해서 쓰기 때문에 고무기물, 그런 까닭에 버려둔 물건이 없다. 쉬위선명,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서 선명, 이렇게 습자는 이을습인데 아주 밝음을 이었다. 밝은 덕을 지니고 있다. 같은 밝은 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성인들이
이 사람은 어디다 써야 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버리지 않고,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이거는 어디다 사용하면 좋겠다, 적재적소에 어떤 물건을 쓰게 되면 버릴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치를 아는 것을 선명이라고 했나, 밝은 덕을 지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대해서도 좀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우선 다 한번 읽어보고요. 고로 선인자 불선인지사, 그런 까닭에 선인은, 착한 사람은, 선인자 할 때 자자는 여기에 놈자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주격조사로서 은는 이갑니다. 선인은 뜻입니다. 은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로 선인은 불선인지사, 불선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 길잡이가 되고, 불선인자 선인지자, 불선한 사람은, 여기 자자도 은자예요. 불선한 사람은 선인지자, 선인, 착한 사람의 디딤돌, 거울 이런 뜻입니다. 의지한 도움 이런 뜻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삼인행 필요아사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필요아사은, 반드시 그 가운데 내 스승이 있다. 택기 선자의 종지, 그 선한 사람을 택해서는 종지, 그를 본받고 따르고, 기 불선자의 계지, 그 불선한 사람을 택해서는 내 속에 그런 불선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서 반성한다. 세 사람이 갈 때 자기를 빼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인데 그 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정명교사로서 그를 본받으려고 해요. 그 선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한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좀 못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서는 내 속에 그런 잘못된 점, 나쁜 점 이런 것이 있는가를 성찰해서 반성한다는 거예요. 남을 욕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잘못이 있는가를 반성해서 자기를 행동을 고친다. 그 에너지,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기 바쁘고 자기 수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김성칠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열알기를 번역했던 그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학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세가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할 것이지,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 저 바쁘다 이게.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응? 어느 교들에 남 비난하고 잘못을 캐고 따지고 뒤지고,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다. 학문한 사람은 자기의 업적을 내세워가지고 저절로 그것이 기존의 잘못된 학설을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자기가 나서서 이것이 틀렸고 나는 옳고 뭘 주장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남겨뒀어요. 사실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습니다. 바쁘잖아요. 우리 김근 소장이 요새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한 3부작을 쓰고 있는데, 김근 소장이 가끔 얘기해요. 지금 굉장히 그 저술을 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필을 하느라고 딴 책 볼 겨를이 없다. 나 이해가 돼요. 집중하니까, 집중져서 발분져서 이렇게 할 동안에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뭐 논문이나 뭐 저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가리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나는 가끔 가다 틀리는 거 이렇게 난 비판할 때 아주 쾌감을 느끼거든요. 남이 잘 되고 내가 옳다,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맞잖아, 내가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쾌감을 느껴요. 근데 나 아직 김근 소장을 따라가려면 좀 멀은 것 같아. 이렇게 군자스럽게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공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한 사람을 따르고 불선한 점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불선한 것을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 불기기사 불의기자 수지됨이 12요묘.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불의기자 그 디딤돌 그 거울을 아끼지 아니하면 수지됨이 비록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됨이 크게 혼란스러운 대로 빠지게 될 거다. 미혹될 것이다. 12요묘 이것을 일컬어서 아주 요묘 요긴한 그 지혜 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선행 무철적에 대해서 꼭 소개해 줄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05페이지 오른쪽에도 있어요. 서산대사의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스크린 좀 올려주시고 벌써 띄워놨네요. 우리 김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서산대사의 명시인데요. 이 작자에 대해서는 아주 좀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양년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다라는 설이 있고 서산대사가 이 시를 썼다는 학설이 있는데요. 뭐 그 논란들이 있는 걸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보다 이 서산대사가 즐겨 읊었다고 하는 시인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갈 때에 이 시를 김구 선생이 읊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임은정 검사라는 분이 요새 이대로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은정 검사가 이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할 때 읊었다는 이 시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액자 앞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고 내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물론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시를 위할 때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이 검찰이 권력화되고 독주하고 자기네들의 그 카르텔을 해서 저 사슴을 말이라고 하고 자기 패배는 다 봐주고 정적들은 전부 다 제거하고 고발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성 검사들이 양심을 지켜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마 그런 자기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고 그 시 앞에서 사진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적행 수작후인정. 답설야중거 이게 답사하다 밟을 답사죠. 눈길을 밟으면서 야중거 들판 가운데를 걸어갈 때 눈 쌓인 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불수호란행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모름지기 호라는 어지러울 호자예요. 어지럽게 란자도 어지러울 란자인데 어지럽게 다니지 말아라. 모름지기 어지럽게 다니지 말아라. 금일아적행 오늘 내가 행적 가는 발자취가 수작후인정 나중에 드디어 숫자인데 나중에 후인정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요 정자는 이정표예요.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작은 될 작자예요. 이정표가 될 것이에요. 내가 눈길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가다 보면 뒤에 온 사람들이 이 글이 뭐 왼쪽으로 가야 되나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또 아니야. 또 오른쪽 어지럽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길을 갈 때 반드시 정도, 정진 불교에서 8개 가운데 8정도 가운데 정진이 있어요. 바르게 정진한다. 우리 이 스크린 좀 올려줄래요?
바르게 정진해 가는 것, 정사, 정명, 정업 등등이 있는데 바르게 정진하는 것, 진리, 자유, 정의, 이것을 추구해서 흔들리더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임은정 검사가 이 남자들 검사들의 횡포 카르텔 속에서 고독하게 정말 정의의 사도로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좌천당하고, 뭐 지금 그 대구 쪽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가 있죠. 그런데 그 부군과 그 어른들이, 그 집안의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우리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임은정 검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검찰이 정의의 검찰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가겠다, 난 이대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임은정 검사의 그 책을 볼 때도 짠했고요. 또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남북 협상을 할 때 분단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게 통일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분단 체제를 그냥 인정하면 영원히 이렇게 남북 간에 갈등, 전쟁의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읊은 것이 기억이 됩니다. 이걸 좀 꼭 소개해 주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 내 책 105페이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성인 상선구인 고묵인, 성인은 늘 사람을 쓸모로 알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버려둔 사람이 없고, 상선구물, 그 어떤 물건의 쓰임새를 알기 때문에 버려둔 물건이 없다. 사람의 적재적소에 사람을 쓴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물건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버려둘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유머를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해요. 그래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꼭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이 말은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살았던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주자의 문집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자의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자가 여러분 성리학적이고 관념적인 사변철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그 주자가 나올 당시에는 상당히 신학문, 신유학을 내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참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진보적인 학문 사상을 계속 우려먹고 세상이 바뀌는 데서 그걸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사변철학으로 전락한 거지, 원래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주자가 살던 송나라 시대에는 주자가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주자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권농문, 농사를 권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자가 무슨 성리 이것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진보적인 신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가들이든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기능했던, 긍정적으로 했던 것도 보고, 또 그 사람의 한계도 보고, 또 그 사람이 학문이 뒤에 와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변질된 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자의 글을 보다가 보니까 이 노자의 이 귀절하고 딱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노자가 말했죠. 사람들을 다 장점을 취하면
버려둘 사람이 없고 물건을 잘 쓰면 그 버려둘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이 주자가 인가교소야. 사람은, 여기 한문의 인자는 타인, 일반 사람, 자기를 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오아이에요. 사람은 각기 유소장, 장한 바가 있다. 장점이 있다는 장점. 자기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속 좁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의 장점을 안 보고, 장점만 안 보고 단점을 봐요. 이게 영어 잘하는 학생 보고 너는 왜 수학을 못하냐고 얘기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애 보고 너는 왜 운동을 못하냐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요구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 기성세대가, 회사의 사장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사람 그 나라대로의 장점인데 그걸 다 장점을 취해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 11강에서도 한고조 유방이 장자반과 한신과 소화의 그 장수들의 장점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 초패왕과의 싸움, 초한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고 어른들이 할 일이고 스승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각기 장점이 있는데 능히 취기장, 능히 그 장점을 취한다면 개, 가용냐 모두 가에 쓸 수 있다. 버려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버려둘 사람이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그 존재와 무게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노자의 이 기절을 볼 때마다 성인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눈길로 보면 다 이쁘고 귀엽고 쓸모가 있고요. 진짜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거죠. 그냥 무관심하게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 뭐 이렇게 무시할지 모르지만 각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노자의 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상선고물 고무기물, 그 말은 우리들이, 어른들이, 교사들이, 기관장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질 필요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주자의 이 글귀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고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28장은 강함을 알고 부드러움을 커지면이라는 뜻입니다. 아, 28장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응수기자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기어 영하 지기백수기흑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기어 무국 지기영수기역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기어 박산즉 위기 성인용지 즉위관장 고대제불알. 강함을 알고 부드러움을 지키면 이런데, 여기서도 역시 순박함으로 돌아가는, 노자는 돌을 순박한 통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런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웅수기자 위천하게, 그 웅이라는 수컷웅 이고 수기자 할 때 자는 암컷 자자인데 이것을 수컷 암컷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늘날의 남성 여성을 다 각존하는 그런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웅자를 나는 남성성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남성성을 알고, 그 강한 남성성을 알고 수기자, 그 여성성을 잘 지키면 위천하계, 천하의
꼴짝이, 천하의 꼴짝이 된다. 이 꼴짝이는 노자는 돌을 꼴짝이에 배웠겠죠. 모든 물이 고여드는 꼴짝이가 된다. 위천하게 상덕불이 복교영하, 천하의 꼴짝이, 천하가 모여드는 꼴짝이가 되면 상덕불이, 그 덕이 떠나지 않게 되고, 복귀의 영하, 영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로 복귀 되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변주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남성성까지 여성성, 강함과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흰 것과 검은 것을 또 비유해서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그 밝은 면을 알고서 또 수기흑, 그 어두운 면을 경계해서 지킬 수가 있다면 위천하식, 천하의 모범, 법식이 된다. 그 밝은 면도 알고 그 한계 문제도 알면 천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기어무국, 위천하식, 천하의 법식 모범이 되면 늘 덕이 불특, 어그러지는 법이 없다. 복기어무국, 그 무국의 상태, 한계가 없는 생명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무국의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복귀 되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위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흰 것과 검은 것,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영화와 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그 영화를 알고 수기욕, 그 욕을 잘 지키면, 그 영화로운 것도 잘 어떤 경지인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수기욕, 그 욕된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면 위천하곡, 천하의 곡, 꼴짝이, 앞에 개곡할 때 개자는 작은 시내고 곡자는 좀 큰 꼴짝입니다. 이게 이제 시처럼 쓰다 보니까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개라고 쓰고 뒤에는 고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내족 복교박, 그 천하의 위천하곡, 천하의 꼴짝이가 되면 늘 덕이 늘 넉넉해서 복교박, 박은 통나무 박자인데 통나무처럼 순박한 것을 말합니다. 이 통나무처럼 순박한 것을 노자는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덕이 풍족하고 복교박, 통나무처럼 순박한 경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박산즉 위기, 통나무가 산즉 위기, 산자는 흩어진다라고 해석을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쪼개면 있으면, 통나무를 쪼개면 그것을 위기, 그릇을 만들 수 있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이 그릇을 만들잖아요. 이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성인 용지, 성인은 용지, 그런 이칠, 통나무를 짜게서 국그릇, 간장그릇, 밥그릇, 여러 가지 그 쓸모에 맞게끔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이치를 써서 세상을 운용하기 때문에, 즉위관장, 그 통치자의, 관의 장, 우두머리, 통치자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보면 노자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또 전쟁을 부정한 건, 전쟁도 자기 나라, 자기 가족을 유지하지, 방어전쟁을 인정했어요. 방어전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용병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어느 사회 조직에서의 관장이 없는 무정부 상태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덕 있는 사람이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 관장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 비운 사람이, 남을 앞세운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인이 이런 이치를 잘 쓰면 관장, 통치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제불할, 크게 만드는 것은 불할. 할자는 가를 할자입니다. 가르지 않는다, 베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떤 나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걸 쓸 때 나무를 그 통나무 그 자체를 될 수 쓰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장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가 이런 비유를 해요. 장자가 이 박씨를 하나 심었더니 이 박이 아주 큰 박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소인배들은 그 박을 따가지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쓸모없다 다 갈라가 쪼각쪼각 내가지고 그냥 소고기 조그만 그릇을 써요. 그러니까 장자가 얘기합니다. 왜 그걸 가르냐? 이 박을 한번 딱 갈라가지고 그걸 바다에 띄워가지고 배에 띄워가지고 그걸 타고 천하를 주유하면 좋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왜 사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나누고 따지고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통째로 써라. 통째로 한개도 한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큰 그릇이 나오면 그걸 조각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면 큰 배를 만들어 해가 천하를 주유하면 그건 멋지지 않느냐라고 이 장자에서 얘기했는데, 이 대제불화를 그런 식으로 이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9장 보도록 할까요? 우리 노자의 사상을 무위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무위자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위는 자기적인 거, 의도적이고 티내는 거 이런 것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바람은 불게 하고 물결은 치게 하고 아이는 울게 하고 생명은 뛰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의도적으로 티를 내고 지나치고 이런 거 심하고 이런 것들을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색깔을 요란하게 한다든지 소리를 아주 크게 튼다든지 자극적인 거 한다든지 이게 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29장은 그런 걸 경계하는 노자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경문입니다. 지나침을 버림이라고 이 장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욕치 천하이 위지 오견기 부득이 천하신기 불가위야 불가집야 위자 폐지 집자 실지 부물 혹행 혹수 혹호 혹치 혹강 혹리 혹제 혹효 시이 성인 거심 거사 거태. 장욕치 천하의 위지 오견기 부득이. 장차 욕치 천하를 취해가지고 억지로 뭐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견기 부득이, 나는 그러는 사람들이 부득 그것을 천하를 잘 얻지 못하는 것을 오견, 나는 볼 뿐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권력욕에 가득 차가지고 이 천하를 한번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의 검찰권 가지고 이 천하를 이 부패 언론, 기획 언론하고 협잡해가지고 이걸 내가 마음대로 농단을 하고 마음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나는 결과적으로 그게 부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뿐이다 이 말이죠. 천하를 취해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요리를 하려고 해요. 예? 검사 패밀리들이 뜻대로 자기 편이면 봐주고 자기 마누라 봐주고 장모 봐주고, 응? 자기 검사 똘마니들이 술집에 가서 술 많이 먹으면 그거 걸릴까 봐 99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벌 주지 않고,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뭘 조금 이렇게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그 돈, 회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털어가지고 그냥 모욕 주고 털고 신문쟁이들이 그냥 도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노자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할 따름이다, 안 된다는 것을 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하 신기 불가이에, 천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가 신기, 천하는 신령스러운 그릇이라 불가위야, 누구 어떤 한 놈이 불가위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지배야, 자기 스스로 고집 펴가지고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자 폐지, 자기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놈은 폐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집자실지 고집을 피우고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놈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부물혹행혹수, 세상의 어떤 만물은 혹행혹수, 위치가 어떤 것은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 혹수, 어떤 것은 또 뒤따르기도 한다. 혹커혹치, 또 천하의 만물의 모습을 보면 뭐 어떨 때는 이 살아있는 것들은 허는 숨을 마시는 걸 허라고 그래요. 쉬는 숨을 내쉬는 걸 말해요. 어떤 생멸들은 숨을 마시기도 하고 또 혹취 내쉬기도 해요. 천하 만물들이 생김새를 보면 혹강혹리, 어떤 것은 또 강하기도 하고 어떤 것 또 리, 약할 리자예요. 어떤 건 좀 약하기도 해요. 또 혹재, 혹큐, 어떤 것은 위에 떠받들어지기도 하고, 쟤는 실을 제자 위로 뜨기도 하고, 혹큐는 무너질 휴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뭐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위로 뜨기도 하고 또 내려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가 보기에는 이 성인, 거심, 거사, 거태, 성인은, 이 도회경지에 있는 성인은 심한 것을 제기하고 너무 지나친 것, 색깔도 새빨고 소리도 아주 시끄럽고 아주 맛도 아주 진하고 이런 심한 것을 버리고, 거사, 사치한 것을 버려요. 노자의 삼보 중에 일활자, 이활금, 삼할, 불감이 천하선이었잖아요. 자비로운 것, 검소한 것, 남에게 앞서지 않는 것이 삼보라고 했죠. 사치한 것,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알맞는 밥을 먹을 때도 적당히 건강을 유지할 정도 먹어야죠. 지나치게 먹으면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육아에서는 그걸 중정이라고 했어요. 가운데를 지켜야 된다. 중용의 도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치한 걸 버려야 돼요. 지나친 거. 사실은 우리 봉급쟁이들도 가정 경제를 유지할 때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 빚지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면 남에게 베풀어 줄 것이 없어요. 도네이션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활을 검소하게 하면 남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공공선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고 시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치하다 보면 항상 허덕거려요. 족한데도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면 늘 부족해요. 족지부족, 족한데도 부족하게 되면 상부족이에요. 늘 부족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치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자가 사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는 요거는 요새 현대어로 표현하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응? 잘났다고 하는 거,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걸 농단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해요.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서, 외교에 대해서 모르면서, 군사에 대해서 모르면서 지가 무슨 결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일본 가서도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거덜내고요. 중국 러시아하고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다 결단을 하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지금 전사처럼 하다가 경제가 폭망이 되고, 응?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친일 행각을 해도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은 북한하고도 교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점잖게 나왔어요. 나는 일본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못할 이유가 없다 얘기했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앙따댄 거예요. 지 혼자 친일을 하고 친미하고 숙미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어떻게 동족끼리 증오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붙이고 대결을 하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우리 외교 문제, 국방 문제, 경제 문제는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전 정부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고치면 돼요. 그렇지만 전 정부가 잘한 것들,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루어 놨던 것, 이런 것들은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별로 법조가리 법률 지식 조금 가지고 자기 똘마니들 하고 술이나 퍼먹으면서 충성을 바치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알고 교만하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에서 이 얘기하기를 만초선 겸수익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손해를 불러오고 겸수익,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운다는 걸 말해요. 꼴짜기처럼 꼴짜기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남의 지혜, 역사의 경험 이런 걸 다 꼴짜기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경영하면 될 텐데, 아는 것도 없고 역사도 공부하지도 않고 이게 무식한 놈이 그냥 어떻게 편협한 옛날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 반공자유주의 이런 데 이게 빠져가지고 20, 30년의 퇴행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복잡한 현대 21세기의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거를 결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유 이것만 떠들면 해결될 줄 알고 1차원적인 그런 사유 판단 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게 됩니다. 노사가 너무 심하고 사치하고 교만한 것을 경계하고 이 통나무처럼 꼴짜기처럼 남의 경험치, 전 정부의 그 노하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취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전 정부 한 건 잘못이고 그것이 무슨 국정 과제의 1순위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전 정부 흉보 욕하고 야당 탄압하고 바른 말하는 언론들을 압수수색하고 이것이 주과제인 것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검찰 카르텔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토요일마다 촛불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고 신부님들이 시국미사를 하게 되고 불교 성녀들이 야단법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윤석열을 코치해주는 그런 주위에 똑똑한 사람, 현자가 없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옛날에 왕들 중에도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도 집현전 같은 그런 이제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고, 정조 같은 그런 호문지주 문화를 숭상하는 소자도 30대 젊은 정약용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라를 경영을 했는데, 이 무식한 이 검찰 사법고시 해가지고 그것도 겨우 구수해가지고 겨우 검사된 사람이 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결단으로 해결할, 세계에서 다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세계의 지도자들도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참 걱정이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인들,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라든지 더탐사라든지 양심적 지식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신부님들이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는 횃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